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TV 노마시안 배양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2번째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했던 아시아 오게더시 배틀, 이걸 이번에 두 번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했을 때는 캄보디아에서 항의를 많이 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왜 나는 이렇게 말을 조금밖에 안 시키냐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쪽부터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각 도시별로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언어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인사를 안녕하세요를 먼저 한번 각 나라 언어로 해볼게요. 저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니하오, 그러나 상해 말로는 농호. 네. 자, 한번 해보시죠. 쭈블립수어 캄보디아 대표 박성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Xin chào, rất vui được gặp bạn. 저는 하노이에서 온 양소연입니다. 오, 예, 뭐 좀 있어 보이는데. 젓갈을 담고 오셨네. 쭈립수어. 네, 오케이. 자, 진짜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Apa kabar? 예, 저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라에 있는 추경철입니다. 네, 이야. 네, 아주 발음이 굉장히 현지 발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는 각 도시별로 정말 치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치안. 푸놈펜의 치안은 어떻습니까? 푸놈펜의 치안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제가 요 전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국민성 자체가 좀 온화하기 때문에 이제 푸놈펜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 범죄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소매치기, 그다음에 이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백치기, 그런 경범죄 정도가 있어서, 이제 혼자 오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 혼자 오신 분들은 밤 늦게 혼자 다니시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또 도로가에서 핸드폰을 정신없이 쳐다보고 계시면 검은 손이 가져갑니다. 핸드폰을. 그래서 핸드폰 관리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매치기, 백치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광지는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뭐 중범죄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중범죄가 없습니다. 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노이는 어떤가요? 베트남은 이제 꽁안이 강력한 것으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살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그 현지 분들도 꽁안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 문화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하노이 역시도 범죄율이 높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외국인으로서 거주하기에도 치안이 굉장히 안전한 편인데, 가끔 이제 술 취하신 한국 그 돈 있어 보이시는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뭐 백치기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리랑치기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민족성이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민족성을 그렇게 논하시면 안 되죠. 미국에서도 굉장히 뭐 게임들은 베트남 게임들이 넘버원으로. 그 베트남 사람들이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술집에서 이 주먹 싸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네, 겁나는 동네예요. 예, 그래도 외국인을 잘 건들지는 않는 편입니다. 배틀 되고 있습니까? 네.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배틀이잖아, 배틀. 네. 끝이에요? 네, 호치민에서 할 부분을 남겨둬야 돼서. 호치민, 네.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박항서 감독님도 그랬지만, 근데 요즘은 또 사이가 조금씩 뭐 이렇게 가끔씩 틀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리고 뉴스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한인분들이 사실 많이 사시기 때문에 뉴스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건 있어요. 근데 비율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전한 편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민분들이 여행 오시거나 하실 때는 그나마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그 국가보다는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이제 후진국이기 때문에 소매치기나 이런 뭐 이렇게 훔쳐가거나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요. 저도 사실은 한번 겪은 적은 있어요. 핸드폰을 샀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누가 이렇게 집어가려는 걸 제가 꽉 잡아서 이제 가져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거나 뭐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를 아무데나 세워두면 가져가거나 이런 거. 상당히 매우하네. 예? 캄보디아는 오토바이 막 분해하지 않나요? 똑같은 베트남이어도 하노이보다는 호치민이 호치민이 더 이제 위험하네요. 날치기는 좀 예, 성행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고안이 네. 중국은 날치기 상해는 없습니다. 상해는 이제 경제 도시라 그런지 몰라도 공업 뭐 이렇게 상업 이런 게 많이 발달했고 외국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고 말씀처럼 공안이도 무섭기도 한데 옛날에는 외국인에게 이제 혹시 사고를 일으키면은 이제 중범죄로 해서 그 벌을 더 엄하게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안전하죠. 밤에 왔다 갔다 해도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상해 같은 경우. 물론 옛날에는 장기도 판다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무섭게 그렇게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어때요? 말레이시아는 뭐 아까 저기 캄보디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비슷한 상황 같아요. 다 그 일단 그 원주민들이 사람들이 따뜻한 나라 살아서 그런지 뭐 그렇게 크게 공격적이라든지 네. 그런 어떤 성향이 없어요. 네. 굉장히 편하고 네. 친절하고 네. 특히 요즘에 이제 한류 열풍으로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보면 참 많이 웃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생기는 그런 범죄라고 하면 말씀했던 대로 이제 퍽치기라든지 오토바이로 간 그런 것들이 네. 주류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다른 지역도 지역이지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이제 종교적인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 술집이라 이런 것들이 밤 문화가 별로 없어요. 네, 네. 한 8시 넘어가면 다 집에 가서 네, 책 보고 뭐 기도하고 네. TV 보고 네, 뭐 이렇게 네, 네. 다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네.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네.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있긴 있는데 네. 거의 힘들어요. 찾아보기 네. 힘들고 술집도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주류가 또 너무 비싸요 여기는. 그래서 보통 술을 너무 비싸가지고 잘 안 먹어요. 네. 사고 날 일이 좀 말레이시아는 밤에 뭐 하고 놀아요? 그렇죠. 밤에 뭐 TV 보고 책 보고 그렇죠. 가족끼리 또 좀 이 가족끼리 뭐 보내고. 되게 건전하시네요. 저 종교가 좀 보링하죠. 좀 이슬람이다 보니까 좀 이제 이슬람이 그런- 주류죠. 예, 물론 주류다 뭐 보니까. 기독교부터 해서 불교, 뭐 힌두교 다 있습니다. 네, 그 네, 네.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조호바루 같은 경우는 이슬람권이긴 해도 아주 막 그렇게 엄격하게 뭐 이슬람식으로 그렇게 막 예.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죠. 주마다 그 강도는 조금 다른데 조호주는 조금 센 편입니다만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코타키나발루라든지 그 사바주, 저 동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루즈해서 네. 실제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가 막 다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막 그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 한번 내가 있는 곳에 유명한 관광지들 혹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사실 푸놈펜 하면 푸놈펜이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관광지 우리가 알고 있는 관광지가 각 나라에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 나눠볼게요. 일단은 캄보디아는 어떤 관광지가 있나요? 캄보디아는 그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 앙코르와트가 있죠. 시엠님의 앙코르와트. 물론 이제 푸놈펜에서 약 차로 한 5시간 반 정도를 떨어져 있지만 앙코르와트는 1년에 120만 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죽기 전에 꼭 가 보셔야 할 네, 맞아요. 만한 이제 관광지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자랑하고 싶지는 않고 이제 푸놈펜만 보면 푸놈펜 내에서도 마포놈이라는 또 사원도 있고요. 예, 그리고 푸놈펜의 이름이 지어진 마포놈 사원, 그 다음에 뭐 황궁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리버사이드에 또 외국인 그 거리, 예, 거기도 가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야시장이 또 유명한 나이트 마켓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메콩강이 있기 때문에 메콩강변으로 또 유람선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 보시면 이제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저기 하노이는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노이 외곽지를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유명한 하롱베이가 맞아요.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있고요. 아름답죠. 그 다음에 사파라고 베트남 북부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원주민들의 실생활 모습을 좀 볼 네. 수 있어서 상당히 매력 있는 관광지가 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노이 도시 내를 보면은 호치민 주석이
실제로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시신, 누워있는 네, 곳에 가보실 수 있죠. 네. 그게 아마 가장 좀 인상적인 관광지일 거고 그거 말고는 호안김 호수라든지 뭐 제일 큰 서호 혹은 무슨 호화로 수용소 뭐 각종 박물관 뭐 이 정도가 볼거리가 되시겠습니다. 네. 프랑베이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더라고요. 호치민은요? 어떤 관광지? 사실 호치민 안에서는 사실은 크게 관광지가 많이는 없어요. 그건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즐기거나 이럴 곳은 없고 사실은 전반적인 베트남을 봤을 때 동쪽이 다 해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휴양의 거의 천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호치민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이 1군이나 2군을 많이 가시는데 사실은 호치민은 쇼핑이나 마사지 그리고 이제 먹을거리가 사실 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행지가 주가 되기보다는 그래서 마사지도 1일 1마사지 이렇게 해서 1일 1강? 1일 1강처럼 1일 1마사지 하거나 아니면은 뭐 벤탄 시장이나 뭐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쇼핑으로는 거의 짝퉁 시장이긴 한데 거기에 뭐 특산품도 이런 것도 많이 팔거든요. 커피가 또 베트남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 가시면 이제 특산물 사실 수 있는 곳이 벤탄 시장이나 이제 사이공 스퀘어라고 거기서 가시면 1군 다 안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사지는 뭐 1시간에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사이에 이제 받으실 수 한국 돈으로 10,000원에서 15,000원. 네. 근데 질도 굉장히 높거든요. 마루만 뭐 이렇게 뭐 발라주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가보실 만한 것들을 좀 추천을 한번 해드리면 준비 많이 하셨나요? 이게 저희 좀 끊어주세요. 네. 여기 아니야. 아니 정말 좋아서 네, 여기는 말씀하세요. 1군 같은 경우는 1군에서 가볼 만한 음식점은 야항 응온이라고 있었거든요. 아, 이게 저도 사실은 음식점은 리스트 네. 한 20개 준비했는데 그거 네, 나오면 음식점은 따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같이 하겠습니다. 이 배틀이다 보니까 더 이상 말하는 거 안 오나나 봐요. 아니, 근데 말씀 나온 김에 마사지는 얼마 하는지 한번 좀 계산 한번 해봤으면 네네. 좋겠는데 마사지가 아까 하루 1시간에 10,000원에서 15,000원. 15,000원 한국 돈으로. 그러면 팁은 안 받는 데가 많아요. 프놈펜은 좀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앙코르 마사지가 시간당 10불이십니다. 10불이면은 11,000원, 2,000원. 2,000원, 12,000원. 그 다음에? 하노이도 대략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보시면 됩니다. 네네. 말레이시아는 한 2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2만원에서 3만원. 네네. 그 상해도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예. 아주 최특급이죠. 네. 우리는 뭐 초특급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한 130원 정도 하면은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네네. 물론 훨씬 더 비싼 것도 더 많죠. 참 말레이시아도 이 관광지 천국입니다. 네. 말레이시아 자체가 이제 두 개 나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땅이 이제 보르네오 섬 위쪽으로 해가지고 동말레이시아하고 말레이 반도 그 끝이 이제 한반도처럼 반도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풍부한 바닷가, 네. 정말 해산물이 넘치고 삼면이 반도 쪽에는 삼면이 모두 다 해변이고 동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그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코타키나발루. 네. 선셋을 이야기하는 코타키나발루가 있고 네. 쿠칭이라든지 그런 도시가 네. 있고 이쪽으로 오면 그 쿠쿠 아일랜드라든지 네. 한 여러 군데가 굉장히 네. 그 좋은 데가 많고요. 네. 그 말 그대로 에메랄드 물빛. 네. 그래서 이제 스노클링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나라에 이 도시에 갔을 때 사야 되는 그 쇼핑 목록이 혹시 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캄보디아부터 프놈펜에 갔을 때 꼭 사가지고 와야 될 상품 쇼핑 리스트 한 3-4가지만 알려주세요. 첫째. 캄보디아는 일반적으로 후추가 이제 유명하죠. 후추. 그래서 또 커피가 또 나름 유명합니다. 네. 캄보디아 커피는 이 베트남 커피하고 좀 다르게 약간 더 쓴맛이 조금 더 강하고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집을 꼭 한 채 사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워낙 이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서 제 생각에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얼마면 되죠? 뭐 한 1억 정도면 충분히 구매 가능하시니까 네. 가볍게 요즘 뭐 1억 정도는 뭐 다 투자하실 수 있으시니까 가볍게 부동산 집 아파트 한 채 정도 이를 가지고 집을 사요? 그렇게 발전한다는 프롬펜에서 그럼 이제 아닙니다. 이제 개발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후추나 이런 설탕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 실제적으로 그 아파트를 한 채, 알겠습니다. 오피스텔을 하나 네.
좋은 걸 한번 사고 가겠습니다. 결혼 기념일 선물로 하나 사주시면 요즘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 집으로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푸놈펜에 가시면 이제 설탕, 유기농 설탕 많이 사시고요. 후추, 그다음에 집 많이 삽니다. 집. 네. 그죠? 그리고 네. 중앙시장에 가서 코끼리 바지, 예, 그거 사가지고 가시면 돼요. 맞죠? 네. 네. 뭐, 그리고 꼭 잘 집 입지는 사가지고 않습니다. 네. 사진 이런 거 잘 입지는 않고요. 네. 기념인데. 네, 알겠습니다. 자, 하노이 가면 뭘 사가지고 가야 되죠? 아, 사실 하노이에 거주인으로 있다 보니까 관광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략 무슨 논 모자라든지 그치. 무슨 베트남 아오자 입으신 여자분들의 인형 있었는데 그거라든지 뭐 커피 보석함 같은 것도 네. G7. G7 G7. 커피 뭐 이런 거 많이 사시던데 저는 항상 한국 올 때 비누 사갖고 옵니다. 아, 비누. 노니 비누나 뭐 각종 비누 이런 거 많이 사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저 아시는 지인은 한치 많이 사갖고 오시고요. 한치? 한치가 거기 괜찮아요. 해변가가. 사실 한국에서 수입하는 곳이 베트남이라 아, 조금 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호치민은요? 호치민은 사실 저희 지인분들이 오면 꼭 이제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제 사실 베트남이 커피로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코코넛 커피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맞아. 저는 예, 이제 베트남 내에서도 그 뭐죠? 무슨 카페죠? 콩카페. 콩카페. 네. 이게 그게 한국에도 생기고 하다 저 보니까 오늘 콩카페 갔다 왔어요. 갔다 네, 오셨어요? 오늘 연남동에 콩카페 네. 가가지고 코코넛 커피 먹고 왔어요. 네, 코코넛 커피가 굉장히 고소하고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네. 코코넛 커피 괜찮을 것 같고 우리 건가류 이렇게 대부분 많이 사시고 예, 그리고 대부분 많이 사시고 다람쥐 똥 뭐. 다람쥐똥 그거 네. 커피 그 커피도 있어요. 정말 좋아하세요. 많은 분들이 예, 다람쥐 싸기도 싸고요. 어디 저도 베트남 가면 꼭 그거 사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람쥐똥 커피. 예. 네. 한국말도 많이 네. 보고요. 네, 이제 그만하세요. 네. 네, 말레이시아는 뭐 사야 되죠? 말레이시아는 뭐 사가지 갈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거기서 다 먹고 가야 돼요. 아, 실제로 뭐 해산물, 풍성한 그 해산물, 올드타운, 과일, 거기 올드타운이 있죠. 올드타운이라고 해서 입보 쪽에 그 올드타운이라는 커피도 네. 유명한데 일단 다 먹고 가요. 다 먹고 가야 되고 아. 딱 사가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통갓알리라고 그 인산보다 그 사포날이 400배 더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통갓알리. 통갓 알리. 예, 그게 이제 뿌리예요. 뿌리인데 통갓알리가 한국에서는 담배인상공사에서 네네. 의도적으로 그걸 네. 수입 금지품으로 걸어놨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인삼을 좋아하니까 네. 말레이시아와 그걸 다 사오면 난리가 네. 나거든요. 그래서 네. 금지품을 해놨어요. 실제로 말레이시아 오신 분들은 그 통과달리를 다 사가요. 네. 그게 인삼보다 훨씬 사포날이 400배 더 들어가 있고 뭐 네. 이게 참 좋아요.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사가지도 되긴 되는데 수입만 못해요.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두리안 맛있어요. 두리안, 네. 네, 뭐 뱃속에 다 넣어가지고 와야 다 되는 먹고 거죠. 있죠. 그 음식은 보니까 동남아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다 캄보디아도 비슷비슷. 두리안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요. 자, 이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벌써 또 다 돼가네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우리 이 특징, 내가 이 우리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거, 그리고 그 도시에 와서 살면은 좋은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캄보디아 제일 먼저 할까요? 네, 네, 캄보디아 마음껏 말씀하세요. 뭐 캄보디아는 사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직까지 이제 좀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이지만 앞으로 이제 제2의 상하이, 제2의 뭐 서울을 꿈꾸는 그런 이제 도시고요. 지금 부동산이나 건설업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셔도 나중에 이제 시대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누릴 수 있는 네네. 이제 그런 시장이고요. 또 한편으로 저는 이제 은퇴이면 물론 말레이시아도 좋지만 저는 좀 심심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가. 네, 그래서 맞아, 좀 조금 좀 다양한 매력, 그 다음에 좀 활기찬 그런 도시를 좀 맛보고 싶다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도 뭐 한 달 살기나 세 달 네, 살기 정도를 네, 해보시는 것도 네.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한 달 살기 할 때 연락하면 되죠. 아,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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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찰리 되겠습니다. 한 달 같이 살아드립니다. 네. 한 달 같이 살기 찰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중국에 있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날릴 때가 사실은 제일 돈 벌 때거든요. 지금 아까 공기 안 좋아서 건설 붐이 인다고 했잖아요. 그게 돈 냄새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시기에 투자를 하고 그런 기회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캄보디아가 굉장히 절호의 찬스인 것 같고, 또 하나 좋은 특징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달러를 쓰는 나라라 달러를 가질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이 됐어요. 달러를 벌 수 있는 나라죠. 달러를 벌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찰리를 찾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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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화이팅. 네. 자, 그 하노이는요 어떤 특징? 아까 그 치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레이시아 뭐 국민성이 순하네, 뭐 캄보디아 분들 착하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베트남 분들 악다발이 뭐 이런 거 조금 연관되시죠. 제가 거기에 있다 보면 아 우리 한국 사람하고 뭔가 닮은 구석이 있는 네, 것 같기도 맞아요. 합니다. 네, 맞아요. 되게 뭔가를 하면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열정이 넘쳐나고 배우려는 의지도 굉장히 크시고요. 베트남 하노이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매일 맞아요. 삶에서 느끼고요. 10년 전 다르고 지금 다르고 네, 그 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펼쳐질 겁니다. 네. 하노이 매력적인 도시죠. 네. 공기만 조금 좋게 좀 해주세요. 네, 베트남 정부가 이제 또 그 부분은 손을 좀 쓰고 있으니까 기대를 네.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하노이도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이제 공간들이 좀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니까 아무래도 베트남은 또 그런 방면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는 경제도시이자 수도이자 다 같이 두 가지가 돼 있잖아요. 서울이 그렇고 동경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사실 저는 프롬펜에 대한 거는 기대가 굉장히 더 커요. 굉장히. 그리고 하노이도 그 부분을 지금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노이 10년 후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우리 하노이에 누가 궁금하시면 우리 양소연님을 찾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럼요. 하노이 1, 2, 3, 4, 5, 6, 7, 8. 네, 됐습니다. 자, 네, 호치민은 이제 한국인 분들이 살기 좋은 이제 한국인 그 생활 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거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쪽으로 뻗어 있는 그 휴양 도시들 그리고 1억 인구로 이제 계속 내수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제 경제 도시 중에 이제 중심이니까 여러 가지 또 기회, 이제 뭐 투자의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비즈니스 기회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게 네,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즈니스 기회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근데 또 그만큼 또 한국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경쟁도 너무 치열한 곳인 것 같아요. 네. 살아남으시는 분들은 살아남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꼭 살아남으시길 네. 바랍니다. 화이팅! 네. 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해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태국하고 가까워 들어가면 우리 백두산 보듯이 굉장히 네. 높은 고산지대가 있고요. 중간으로 내려오면서 맨 끝에 이제 싱가포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조호바로 같은 경우는 부산과 똑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고산지대의 그런 특징도 볼 수가 있고 또 남극의 그런 오. 따뜻하고 네. 맑은 물이 있는 그런 바닷가를 볼 수가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넓은 땅에 3,500만 명밖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자적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수준이 거의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쾌적하고 네. 또 물가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 10분의 1배 네. 노후를 또는 시간들을 아주 살면서 네. 투자한 그 부동산은 또 어느 날 갑자기 네. 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네. 있는 아주 네. 좋은 재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네. 그 다른 많은 분들이 그 세계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살았던 기억 중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나라 1순위 하면 많은 분들이 말레이시아를 사실 꼽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가 이제 다른 건 다 좋은데 일단 심심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게 역동적이지 못하다는 거 그거 하나는 조금 단점이긴 한데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거기 가서 누리고 또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가서 사시는 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영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고. 제가 다음 말씀드리면 네. 말레이시아 심심하다 그러는데 안 심심해요. 안 심심한가요? 거기 그 겐팅 하랜드 가면요 아. 아시아에서 제일 큰 카지노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골프장 엄청 많잖아요. 네. 170개 정도 있는데 네. 골프 치고 알겠습니다. 스노클링하고 네. 그 갬블링하고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이 언제 지나갈지 모르고 반문화가 없다 그러셔가지고. 반문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건전하죠. 나중에 골프 치러 한번 많은 분들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잘 나눠봤습니다. 중국은 뭐 특징이 뭐 계속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사실은 많이 올라가서 많은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이 가셔서 사시는 거는 사실은 비추입니다. 이제 만약에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주재원으로 가시는 거는 좀 많은 다양한 문화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동남아 쪽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기회의 땅이거든요. 지금 막 베트남처럼 막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투자나 이런 것들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하노이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굉장히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아직 좀 저평가돼서 사실은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공간들이라든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호치민은 살기에 너무 쾌적하고 비즈니스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비즈니스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영어나 중국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교육으로 가신다든지 혹은 은퇴 이민이라든지 혹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잠깐은 종착지가 잠깐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감사합니다를 각 나라별로 한번 인사말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큰 캄보디아 말입니다. 싱까먼. 가만. 테리마카시. 非常感谢. 네, 이게 중국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강까지 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5개국 배틀 했습니다.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나 많으나 저희들이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다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노마시안 배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